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고요. 오늘은 제가 등나무 잎사귀 위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등나무를 그리면서 ip사귀하고의 관계를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잎사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법도 있어요. 어? 어, 제가 이야기했죠. 잎사귀는 몇 개? 예. 보통 4개에서 6쌍.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두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정도 또는 몇 개?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기수 우상복엽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우상은 기도자의 모양상자의 긴 새 모양. 그런데 기수는 요거 하나가 더 덧붙는다는 얘기.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잎사귀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 이렇게. 오늘은 이 잎 위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 놓고 또 모양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잎은 모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갔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갖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음, 이렇게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 모양이 다양하게 피죠.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앞쪽으로 툭 터질 수도 있고 옆으로 쭉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복엽이라고 하지만 저쪽 것이 안 보이기도 하죠.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넘어간 건 안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길게 하나 툭 내려와 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조금 보이다가 뒤로 넘어가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죠? 어, 모양은 다양할 수 있고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올 땐 여기는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형체를 여러분들이 잘 좀 아시고 응용을 하면 잎사귀와 꽃을 그리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좀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줘도 보고 겹치죠? 잎사귀나 꽃은 이렇게 겹쳐야 모양새가 있죠. 서로 너무 드러나면 안 되겠죠. 이제 여기에 꽃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꽃을 그리고 등 나무에 등걸을 그리면 되니까 야, 꽃도 한번 등꽃도 네, 뭐 보라색, 적보라색, 뭐 백등이라고 그래서 흰 등꽃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모양에 맞추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나중에 새도 그릴 수도 있고 또 뭐 나비나 뭣도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비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게 원래 이게 나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벌어진 후에는 이렇게 벌어져요. 그런데 벌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것이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꽃 형태가 점점 나오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려져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밑에에서는 그렇죠. 많이 튀거나 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들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것들 또 이렇게 콩깍지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걸 두형, 저 위에는 나비 호접형, 예.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음, 그래 놓고 가운데에 아까 그 양옆으로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요 여기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안 보일 테고요. 이렇게. 그리고 정면에 있을 때는 살짝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음,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 그 중심으로 뭐가 있다고요? 노란색처럼 얘의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는 맛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자세히 보면, 이 노란색이라기보다 좀 색이 꽃잎에서 벌어지는 느낌처럼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듯이. 이렇게. 좀 많이 여러분에게 보이라고 제가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이제 벌어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가 마르면서, 이렇게 좀 색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죠. 이런 식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네. 좀 당당하게 보이고 있죠? 네. 그래 놓고 당연히 꽃이 있으면 꽃받침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꽃받침이 없이 꼭지가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죠. 그래 놓고 그거를 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죠. 중간까지 쭉 내려올게요. 이거를 내려올 때 때로는 예?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래 놓으면 이 친구의 그 모양이 좀 잡히죠? 여기에 인맥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하든 저기 다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대신 강약을 좀 줘라. 너무 예, 힘없이 하지 말고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꽃잎하고 이 꽃하고 어우러지죠. 여기가 너무 일직선이니까 당연히 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모양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다 됐잖아요. 그죠? 저는 바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에게 오늘 그려드리고 싶고, 오늘은 좀 새도 한 마리, 두 마리 뭐 그려보죠. 여러분과 제가 새를 그리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달리 그리는 법을 통해서 새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늘 똑같은 모양만 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한번 뭐 여기에 뭐 앵무새를 그리든 참새를 그리든 유리조를 그리든 뭐 제비를 그리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냥 한번 저는 오늘 여기에 어울리는 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색감적으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색을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 뭐 정확한 색을 할 필요는 없고요. 색깔이 좀 좋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그 새를 그릴 때 사람들이 좀 너무 안 어울리는 형태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느낌하고 좀 잘 어울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려볼게요. 오늘은 네, 이 색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요. 좀 밝은 색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모양을 좀 올려다 보거나 그러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네, 점점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올려도 좋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잔털을 네, 조금만 해줍니다. 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느낌이 좀 살죠? 여기에 이제 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을 향해서 있는 머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눈과 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고요. 눈 주위는 당연히 이렇게 잘 하시다시피 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리고 네, 이제 색을 좀 넣어서 이 친구의 앞모습을 좀 만들어 주죠. 네, 내가 너무 눌렀더니 뭐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네, 색을 조금 만들어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 놓고 부리의 느낌으로 부리의 색을 고스란히 해서 이렇게 그 색으로 눈 주위를 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 놓고 여기가 좀 이렇게 잘 안 맞았으면 살짝 수정을 해줘요. 이렇게. 네. 그러면 완전히 모양새가 맞죠. 여기에 이제 털이 네. 이렇게 좀 있고 네. 눈은 좀 마른 다음에 색감이 좀 말라지면 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색은 그 전에 이제 마르기 전에 좀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뭘 잡느냐면 이 다리를 그릴 위치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다리는 당연히 여기에서 머리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화이트로
이 친구의 좀 색감을 좀 살려주도록 하죠. 그 화이트를 가지고 색을 살리면 새의 느낌이 더 확연해진다는 걸 지금 보시면서 아실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 그 색감이 어느 정도까지 사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여기 딱 넘어가는, 요 깃털이 싹 넘어가는 요거. 어? 어때요? 확연히 살죠? 이렇게. 네. 그래 놓고, 이제 눈 주위에 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말라야 좋겠지만, 좀, 한번 해볼게요. 이 눈 주변을 색을 좀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눈을 하고, 그 안에 눈동자를 해줍니다. 예, 눈동자는 보는 쪽으로. 이렇게, 네,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느낌이 확연해지겠죠? 여기에 이제 당연히 뭐를 합니까? 네, 발을 해서 위치를 잡아놓고 둥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둥치를 한 후에 다리를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건 조금 있다 하면서 둥치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어느 정도 등나무에 꽃이, 등꽃과 새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뭐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어?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고 뒤로, 예, 딱 벌어 줘서, 예,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겠죠. 네, 그래 놓고 여기에 한번 다리를 해서 움켜쥐는 모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 친구가 다리는 최대한, 네, 색감을 좀 자제를 해서 이렇게, 그래 놓고 사이를 지나가면, 네, 이 새의 형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요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새와 등나무 그래 놓고 여기에 어, 등, 잎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예,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 못한 인맥을 하나씩 해줍니다. 어, 이렇게. 어떤가요? 이것이 새와 등나무 오늘 그림입니다. 여러분에게 등꽃 아래에서 논일던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등나무에 제잘거리는 새와 나비, 벌, 관심 갖는 하루. 그런 거 어떨까요? 왜냐고요? 자연이 저희에게 주는 행복감 굉장하잖아요. 그 속으로 여러분이 같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